근데 하룻밤을 보냈대. 무슨 일이 없을 거라고 어떻게 보장하죠? 그러니까 연락하지 마 하고 차단하고 말 안 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있었고 길에서 헤어졌고 하지만 널 만나고 있다. 이건 전 좀 특이 취향이에요. 진짜 특이 취향이다. 네, 오늘 이제 4편이죠. 4편으로 돌아왔고요. 오늘 4편의 주제가 뭐죠? 이제 연애 관련된 논쟁. 네, 논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밸런스 게임을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좀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평상시에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나요? 저 많이 하죠.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보고.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밸런스 게임들을 좀 몇 개 골라왔는데 사전 질문들을 조금 수합했는데 생각보다 의견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제는 연애를 할 때 관련 논쟁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7년 사귄 전 애인과 하룻밤을 보낸 애인과 내가 신경 쓰는 이성 친구랑 하룻밤을 보낸 애인입니다. 이거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뭐죠? 그러니까 뭐가 낫다로 하시죠. 그러면 차라리 저는 7년 사귄 전 애인과 하룻밤 보낸 애인. 저는 이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게 낫다고요? 그러니까 반대쪽이세요? 저는 후자거든요. 저는 후자인데 일단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이성 친구랑 하룻밤을 보낸 애인? 이거는 모든 이성 친구를 이제 믿을 수가 없어질 것 같아. 근데 봐봐, 7년 사귄 전 애인과 하룻밤을 보냈어. 이 전 애인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존재잖아. 둘 다 그냥 안녕하면 되는 거야. 이성 친구는 내가 만난 동안 아닌가? 아니, 말하면서 또 저의 논리는 명확해요. 7년 사귄 전 애인이잖아요. 7년 사귀었잖아요. 그러면 하룻밤을 보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성 친구는 높은 확률로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오빠가 신경 쓰는 이성 친구랑이야. 신경이 왜 쓰였겠어? 그러니까 신경이 쓰였으니까 그런 거다? 근데 저는 이건 진짜 반대예요. 100점을 한번 맞아본 사람은 100점을 계속 맞을 수 있어요. 근데 50점인 사람은 100점 맞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7년 사귄 전 애인은 애초부터 원래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신경 쓴 이성 친구는 좀 다르다. 신경이 쓰인다는 거에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이미 신경을 나를 쓰이게 했어. 근데 하룻밤을 보냈대. 무슨 일이 없을 거라고 어떻게 보장하죠? 그럼 가정을 해보죠. 우리가 생각하는 안 좋은 일이 다 벌어졌어요. 그럼 뭐가 나아요? 그래도 그럼 전자가 나아요? 그 생각하기 싫은 일이 발생했을 때 전자가 그래도 나아요? 차라리 전자가 낫지 않나? 차라리 전자가 낫다? 네. 뭐 이건 뭐 개인의 의견이니까.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는 전 애인과 간 곳을 데려가는 애인데 전 애인에게 준 선물을 똑같이 선물하는 애인. 저는 이거는 무조건 전 애인과 간 곳을 데려간 애인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간 곳을 데려간다? 네. 자주 데려가셨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근데 이거는 네. 생각을 해봐봐요. 거기가 좋았다는 거잖아. 네. 그 장소가 좋았는데 나로 기억을 덮을 수 있잖아. 네. 근데 전 애인에게 준 선물을 똑같이 선물하는 건 이 사람마다 필요한 것도 다르고 이 사람한테 뭘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선물을 할 때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전에 좋아했으니까 똑같이 좋아하겠지 이러고 줬다는 거잖아. 너무 성의가 없어. 근데 저도 이게 전 애인과 간 곳에 데려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간 곳은 솔직히 그 새로운 추억으로 덮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 애인과 제주도 갔으면 이번 애인과는 안 간다. 이거는 사실 그럼 제주도를 평생 못 가는 거잖아요. 그치,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사실 전자가 낫다. 네, 그러면 세 번째는 이거 되게 궁금해요. 화난 거 말 안 하고 끝까지 꿍해 있는 애인 대 기분 조금만 상해도 극대노하는 애인. 근데 본인의 성향은 어디에 가까우세요?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제 성향은 네. 말 안 해요. 근데 티도 안 내요. 그냥 완전 숨기고 있다가 언젠간 터지는 스타일. 근데 티가 안 나는 게 확실해요? 진짜 확실해. 몰라요, 상대방. 상대방이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 그럼 본인은 좀 꿍해 있는 편이고 둘 중에 뭐가 나아요? 근데 요즘에 바뀐 게 기분 좀만 상해도 극대노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풀면 되잖아요, 바로. 이 기간이 언제까지 꿍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후자가 낫다? 네. 저는 여기서 반박을 하면 전 전자가 낫다고 생각하는 게 극대노의 정의를 아세요? 아니 수시로 극대노를 하면 그거 문제예요. 근데 기분이 조금만 상하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기분이 조금만 상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정말 사소한 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김치찌개집에 갔어. 계란말 시켰어. 5조각이 나왔어. 근데 내가 3조각을 먹었어. 상대 갑자기 먹다가 왜 2.5씩 안 나누고 그걸로 갑자기 식당에서 극대노를 하는 거야. 그때 애인이 하루 종일 그날 데이트마다 진짜 그때 극대노는 무섭지 않아요? 계란말이 하나 더 먹었다고 막 이래. 그럼 어떡할 거야? 그 자리에서. 근데 극대노를 하면 그 자리에서 극대노를 좀 잠재우고 화해를 하고 다음 장소를 이동해서 또 좋은 추억을 나눌 수 있는데 하루 종일 꿍해 있으면 그냥 나 집에 갈래. 그럴 수 있다. 막 이러면 어떡해. 근데 사실 하루 종일 꿍해 있는 것도 대단한 거 아시죠?
하루 종일 꿍에 있는 거랑 매번 극대로 이게 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저는 가장 분쟁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이는 게 그 다음 질문인데, 보고 싶다고 했는데 미리 정한 약속 때문에 딱 자른다. 보고 싶다고 했는데 딱 자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미리 정한 이 약속이 있어. 이건 안 돼. 근데 그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도 그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왜 더 괜찮다고 생각하냐면, 그렇게 하잖아요. 본인의 가치가 더 높아져요. 진짜. 이거 진짜 꿀팁. 뭐냐면 왜? 예를 들어서 상대가 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때 내가 예를 들어 오늘 지금 공부하기로 했어 3시간. 근데 그때 가잖아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그때 가면 그게 디폴트가 돼요. 그때 가면 안 돼요. 계속 할 수 없는 거는 애초부터 하지 마라. 그것도 있고, 나는 근데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이 사람 좀 본인의 일을 확실히 하네?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할 것 같아. 그냥 싸가지 없다고?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약속 때문에 딱 자르는 게 저는 어쨌든 서운하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자를 때 그냥 대안책을 주는 거죠. 대안책을 제시한다면 괜찮다. 저도 이건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무리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때 약속이 있었는데 그걸 빼고 갔어요. 내가 보고 싶어 이랬는데 상대가 안 오잖아요. 그 서운해. 그 서운해. 맞아. 한 명이 이게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전 애인에게 온 연락, 현 애인에게 말한다 안 한다. 전 애인에게 온 연락? 전 말 안 해요. 그냥 답장 안 하고 차단하고 말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답장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락하지 마 이렇게. 그러니까 연락하지 마 하고 차단하고 말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연락이 오면 연락하지 말라고 보낸 걸 찍어서 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철벽을 치는 남자다. 그치? 궁금하지 않은데. 그냥 그 사실을 아는 것 자체부터가 이제 오빠가 어떻게 행동을 했든 언짢아질 것 같아. 근데 그냥 그렇게 대처를 혼자서 잘 하고 그냥 말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런 상황들이 항상 있는데 그때마다 극대노를 하면 어떡해? 또 이걸 봤어. 또 극대노. 차라리 궁한 게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하루 종일 꿍해가지고 이건 막 한 달 꿍이야. 한 달 꿍이면 이거는 조울증이에요. 아니 근데 어쨌든 절대 받아주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애인의 전 연애사에 대해서 너무 솔직하게 말하거나 아니면 일절 말하지 않는 게 있다. 그럼 어떤 게 나아요? 근데 이게 약간 이 전 질문이랑 좀 연관이 되는 게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내 전 애인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그쵸. 안 알고 싶거든요. 저는 일절 말하지 않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것도 그래서 싫은 것 같아요. 존재를 알아보게 되잖아요. 저는 이게 의견이 갈릴 거 알고 있었거든요. 전 좀 특이 취향이에요. 진짜 특이 취향이다. 왜냐면 저는 전 연애사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면 좋아요. 이 사람이 어떤 연애를 했고 어떤 것 때문에 헤어졌고 그 사람이 뭐가 좋았고 이러면 제가 이 사람을 대하는 게 좀 편해지는 느낌? 왜? 이게 남자분들은 또 공감하실 거예요. 또 나왔어. 남자분들은 또 그런 게 있다. 여자친구랑 갑자기 오늘 술 한잔 하자 이렇게 왔어요, 포차에. 근데 술이 좀 들어가서 살짝 취했어. 근데 뭐 내 전 사람은 어땠다. 이런 그 말하는 로망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왜 그 로망이 있냐면 그 사람이 좋았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었고 길에서 헤어졌고 하지만 널 만나고 있다. 이건 아니 진짜로. 아니 충격적이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전 좋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말 안 했어. 도훈 씨가 30살의 남자를 만났어. 그 남자가 9년 반 연애했어. 괜찮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 근데 뭐 헤어진 거잖아. 근데 9년 반 만났어. 괜찮지. 어떻게 헤어진 것은 끝인 건데. 전 연애가 아니라 전 결혼이었어. 갔다 온 거예요. 그거는 말이야. 결혼은 여기서는 연애사. 결혼이랑은 다르죠. 헤어지면 끝이지 뭐 말해서 뭐 할 거야. 알아서 뭐 할 건데. 그러면 만약에 본인은 절대 얘기 안 하세요? 이게 그냥 어렴풋이 연애한 했겠지. 뭐 많이 했으면 많이 했고 적게 했으면 했겠지. 이렇게 혼자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랑 누구랑 했었고 얼마나 했었고 이렇게 했고 뭐 저렇게 했고 다 알게 되면은 계속 신경 쓰여요. 애인이 막 어디 가는데 여기 되게 좋아 막 이래. 그러면 전 사람이랑 갔다 온 건가? 막 이런 생각이 쓸데없이 들 수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고른 사람이면 그 사람도 괜찮겠다고 생각하시네. 왜냐면 저는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한 달씩 100명을 만났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저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100명 중에 한 명일까 봐? 나도 곧 내 미래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 저는 무조건 그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검증. 말 안 하는 게 낫다. 말 안 하는 게. 그러면 진짜 마지막 1편의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건 진짜 실화입니다. 실화 베이스예요. 데이트를 이제 남녀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끝나고 이제 제가 여자친구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 다음에 더 재밌게 놀자 보냈어. 근데 30분 동안 답장이 없어. 그때 갑자기 1시간 뒤에 연락이 옵니다. 나 친구랑 통화 중이어서 이제 봤다.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하지 않다.
서운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서운할 수 있어요. 집 들어가서 씻고 막 뭐하고 전화 갑자기 오면 잠깐 전화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나 친구랑 통화할게 하고 말해도 되잖아. 뭐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질문들과 함께 좀 알아봤는데 이걸 쓰면서 뭘 느꼈냐면 하기 전보다 하는 게 더 어려워. 연애를 하는 게 저는 진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논쟁들이 많이 있는데 20대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탐구를 해봤고요. 다음 편에서는 이제 연애 이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4편 찍느라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